책을 읽은 후에 그 내용이 잘 기억나세요?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오늘 시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명지대학교 김익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의 예, 김익환입니다. 네. 우리가 책을 읽었어요. 틀림없이 읽었어요. 그런데 2페이지 읽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뭘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 무엇을 읽으면 눈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내용이 우리 속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들어온 내용을 다시 우리가 바깥으로 꺼집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말을 하기도 하고 또는 기억을 하기도 하고 요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뭔가의 회로가 있겠죠. 네네. 이 회로가 막혀 있다. 우리가 이제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 이제 책이라는 게 이렇게 글씨가 쭉 쓰여 있는데 걔가 문단이라는 거로 묶여 있잖아요. 여러분들 첫 문단을 읽고 고개를 들고 아 맞아 그 얘기였군. 이렇게 혹시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냥 아니요, 묻죠. 그냥 제가요 그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 문단 읽고 이런 얘기군 하고 머리를 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읽고 그 얘기, 세 번째 읽고 그 얘기, 네 번째 읽고 그 얘기. 그러면 그 다음에 보통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두 쪽이나 한 쪽을 읽은 다음에 이 사람이 처음에 이야기했지, 저 이야기했고, 맞아, 그 다음에 이 이야기했지, 이 이야기했어. 이렇게. 제일 먼저 권하는 것은 여러분들 책을 읽으시면 반드시 머리를 드세요. 뭘 읽었더라 이렇게. 네, 잠깐 생각을 해준 요 순간의 생각이 첫 출발입니다. 그리고 순간의 생각을 한 것을 이어가는 것을 생각의 이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는 조금 읽고 순간에 생각을 하고 쭉 읽고 순간에 생각을 계속하다가 어느 순간에 생각의 이음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2페이지를 읽었어. 머릿속으로 이 사람이 처음에 이야기하고 뭐 그 다음 거 기억 안 나면 스킵.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요걸 우리가 맥락이라 그러는데 이 맥락을 생각의 이음으로 우리가 복원을 해내는 능력을 갖출 수 있어요. 자, 여기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제가 추가를 할게요. 2페이지 정도를 봤어. 근데 이런 내용이었군 하면은 보통 키워드랄까요? 어떤 단어가 보통은 기억이 좀 납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이음을 한 상태니까. 네. 그러면 그 키워드를 메모를 하셔요. 이거 조금 습관이 드시잖아요. 그럼 책 읽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분이라고 치면 잠깐 메모하는 데는 1분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을 절대로 더 잡아먹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잘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생각하고 생각을 이어주고 그 다음에 메모까지 하는 네. 거예요. 얘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하면 그 내용이 우리의 정신세계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이 정신세계 안으로 들어온 것을 순간에 생각을 하건 이음을 하건 메모를 하건 일단 밖으로 이렇게 끄집어낸다는 느낌 안 드세요? 네, 맞아요. 요거에 대한 이해가 결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끄집어낸 거를 다시 넣고 이것을 반복해 주는 게 회로를 뻥 뚫어주는 핵심적인 방법이에요. 오늘 요 2가지 단어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제가 설명한 거를 네. 우리가 이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시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행동을 한다는 것은 무의식이 우리 모르는 사이에 작동을 할 것이고 뭔가 생각이 있을 거고 거기에다가 감정 같은 게 덧대져서 어느 순간 우리가 결정을 해요. 그래서 결정한 것을 우리가 행위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쭉 말씀드린 것 중에서 결정 내리기 이전 상태, 그러니까 무의식에서 생각에서 감정, 얘는 우리 정신의 세계잖아요. 얘를 보통 우리가 심층이라고 그러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행동을 하는 것은 겉으로 표출된 거죠. 밖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튀어나온 것을 영어로 explicit라 그래요. explicit, 안으로 들어간 것은 반대말이니까 implicit라 그래요. implicit. 여러분들 이제 정확하게 아셨죠? 익스는 밖으로 오고 네. 임은 안으로란 네. 말이에요. 그럼 풀리만 알면 네네. 되니까 풀리는 우리 뇌에 이렇게 주름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주름이라는 어원이 풀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explicit 한다는 것은 우리의 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감정이나 하는 것을 밖으로 표출한다 이런 네. 뜻이고요. implicit는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그것을 이해해서 자기의 뇌 속으로 집어넣는다. 안에다가 임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 2개의 단어를 우리가 이제 외워두면 되는데 자 우리 아까 얘기한 순간의 생각, 생각의 이음, 그 다음에 메모하는 거, 말하는 거
아까 일기 쓰신다 그랬죠. 네. 얘 대표적인 익스플리시트. 제 강의를 듣고 이해하시는 거 그거는 뭘까요? 당연히 임플리시트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갔다 밖으로 나왔다 안으로 들어갔다 밖으로 나왔다 얘를 얼마나 평상시에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반복하느냐 얘가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합니다. 근데 이 능력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게? 사람마다 자기 특성의 능력이 있긴 합니다.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는 있어요. 물론 인정되죠. 그러나 책을 읽고 심지어는 그 책의 한 권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기억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이것은 기본 능력에 속해요. 모두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겁니다. 네. 물론 한 번으로는 안 되죠. 연습을 해야 반복. 가능합니다. 예. 자, 여기까지 와서 여기 이제 학부모들도 계실 거고 자신도 공부를 좀 잘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어떤 문제를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뭐 심지어는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또는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퇴직금을 가지고 작은 창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기획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반드시 선공부하고 하시는 게 효율이 높습니다. 성공률이 당연히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녀를 두신 분이나 자기 스스로도 이제 뭔가 조금 공부를 해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신 분들은 오늘 제 얘기에서 지금 제가 한 끗 차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하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한 끗 차.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이미 다 드렸습니다. 한 끗 차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습관화를 했다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습관? 회로를 뚫어주는 뚫어주는 습관. 그러니까 순간에 생각을 하고 생각에 이음을 하고 그다음에 걔를 메모해 보기도 하고 메모한 것을 다시 읽기도 하고 이거를 평상시에 하는 친구들 중에서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아마 거의 없을걸요. 어른들도 책을 읽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과정을 반복해서 습관처럼 행위하는 사람들 중에 책을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생각보다 얘를 습관에 완전히 붙어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공부 잘 못하는 사람이 한 끗 차를 이해를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아이들 공부시킬 때 수학 문제를 지금부터 1시간 동안 10문제를 풀 거야. 그러면 정말 공부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요. 한 문제 풀고 이 문제가 뭐였지? 아, 이런 풀이였지. 두 번째 문제 풀고 문제가 뭐였지? 이런 풀이었지. 이렇게. 그러니까 한 문제 풀고 머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생각을 해야 되니까. 한 문제 풀고 머리를 들어야죠. 5문제 풀고 첫 문제에서 5문제까지 한번 다시 생각에 이음을 해주는 거죠. 문제를 푸는데 집중하는 아이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익스플리시트를 계속하는 아이. 그래서 10문제를 다 풀었으면 생각에 이음을 해보고 그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가 노트에 다시 메모해 보는데 오히려 시간을 충분히 쓰려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수학 공부 잘 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공부를 우리가 왜 해야지? 공부라는 게 뭐지? 이것도 간단하게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여태까지 공부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아주 지긋지긋한 입시 공부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어려운. 네, 그리고 어려운 거. 맞아요. 네. 공부 그러면 어려운 거. 그런데 이것을 저는 뒤집는 것부터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공부란 무엇인가가 너무너무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체크해보자 이런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거는요. 제일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고 평상시에 우리가 하기도 하는 행위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뭘 몰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죠? 공부해요. 찾아봐야지. 찾아봐요. 이미 답을 그냥 주워버리시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이미 공부라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내가 뭘 알고 싶어.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거 키워드 찾아보죠. 검색해서 인터넷 통해서 정보 보잖아요. 그럼 모르는 걸 알게 되는 네. 거죠. 이게 공부. 공부죠. 근데 얘는 뒷전이 되고 얘는 공부라는 이름으로 안 불리고 입시 공부할 때 했던 공부 얘만 우리가 공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란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과정을 뜻한다. 이걸 먼저 좀 꼭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모르는 거를 알게 되는 길이 3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놓죠. 제일 우리가 많이 하는 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뭘 키워드를 쳐서 검색해서 찾아본다든지 앞서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책을 읽어서 모르는 걸 알게 된다든지 뭐
강의를 듣는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이 있죠. 우리가 평상시에 되게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이제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자료를 통해서 모르는 걸 알게 되는 과정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것도 우리가 평상시에 잘 하는데요. 그걸 잘 알 것 같은 사람 있죠.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서 아, 치는 맞아요. 물어보는 거. 대학은 사실은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학생들이 뭘 물어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답해주는 자가 원래 대학 교수야. 맞아요. 세 번째가 사실 되게 웃겨요. 그런데 잘 생각해서 아는 거야. 여러분들도 사실 경험 있지 않으세요? 아,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2, 3일 고심하고 고심하면 밥을 먹다가 아이씨, 그거 그렇게 풀면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를 아는 과정, 다시 말해서 공부의 과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거나 듣거나 해서 아는 거,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아는 거, 그리고 스스로 잘 생각해서 아는 거. 이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제일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 검색에서. 예. 자, 그런데 요 세 가지는 복합적으로 또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것을 먼저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뭔가를 알게 됐어. 그 상태에서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모르는 상태에서 물어보면 막 얘기를 해줘도 그것이 자기 것으로 소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결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네. 꽤 많이 안 상태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순간의 생각도 하고 생각의 이음도 하고 요약, 메모 같은 걸 해서 자신의 생각을 체계화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한다면 공부 엄청 잘하게 되지 않겠어요? 네. 네, 공부란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이미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조금만 체계화시키면 앞으로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이 또 한 가지의 산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모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아, 머리 들고 생각 정도는 해 주셔야 돼요. 조금씩 조금씩 메모하세요. 이 정도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두 가지 산은 여러분들이 넘어가셔야 돼요. 그 산을 제가 공부의 기초 근력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기초 근력에 해당하는 첫 번째는 책 읽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가려면 뭔가를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 기본적으로는 다 잘 갖추고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학교 공부를 통해서 계속 교과서 보고 참고서 보고 책을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책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거는 제가 꽤 많은 사람들에게 확인을 한 바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책을 이렇게 펴고 책을 이제 읽지 않습니까? 책이 행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되죠. 그곳에 따라서 눈을 움직이는 것을 스스로 잘 관찰하면서 한번 행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면요. 눈이 정확하게 그 행을 편안하게 쭉 따라가냐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중간쯤 가서 눈이 자꾸 위쪽을 향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밑쪽을 향한다든지 심한 사람은 중간 정도까지는 눈이 집중하다가 그 다음에는 눈이 흐려져 버려요. 그런 적 있어요. 맞아. 갑자기 근데 잠들 되게 기억이 없어. 놀랍게도요. 네. 눈이 전혀 동요하지 않고 쭉 가는 사람이 정말 드물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집중해서 공부를 하지 못해 하는 것이 의지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출발은 저는 육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그 해요. 훈련이네요. 네. 눈의 훈련. 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권하는 것이 아침 10분 눈운동 독서라는 걸 꼭 권합니다. 네. 이거는 시료를 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믿으시고 당장 내일 아침부터 아침에 일어나셔서 샤워하시고 첫 번째 자기에게 약속하는 거 10분 눈운동 독서하기. 네. 근데 얘가 말이죠. 눈을 쭉쭉 움직여 가잖아요. 네. 그러면 뜻이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네. 근데 뜻이 안 들어와도 괜찮아요. 사람이 의지적으로 책을 보면서 눈운동을 쭉 한다는 것은 뜻을 알아야지 하는 욕구가 발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뜻을 알려고 애를 쓰면서 스스로 아무래도 읽게 됩니다. 그런데도 눈운동에 집중하다 보면 뜻이 안 들어올 때가 놓치죠. 많아요. 예. 그냥 가세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한 달은 아침 10분 눈운동 독서를 해주셔야 눈 근육이 안정돼요. 이게 전제 조건이 안 되면
집중해서 독서를 하고 그 독서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공부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어렵습니다. 일단 졸려요. 책을 펼치면 졸려요. 왜 그러냐면 눈이 정확하게 안 움직이니까 뜻도 잘 안 들어오고 그냥 정신만 작동하고 눈이 흐리멍덩한 상태가 돼서 금방 졸려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해보세요. 책을 펴고 눈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눈이 이렇게 왼쪽 눈 동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에 꽤 신경을 쓰고 책을 보시지 않습니까? 절대로 안 졸려요. 엄청 집중돼요. 자, 그럼 이제 남은 문제, 남은 의문이 하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눈 운동으로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쭉쭉 가면서 책을 읽는다. 그러면 뜻이 잘 안 들어올 때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제 한 달 동안 해서 근육이 안정화됐어. 그 다음 달, 한 달은 뜻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면서 눈 운동 독서를 해주셔야 돼요. 2달 하시면 여러분들 뜻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끝까지. 두 번째 달 연습할 때는 글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보세요. 눈 운동을 하는데 한자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단어로 보면서 쭉쭉 가는 거예요. 자, 이걸 하시다 보면요. 처음에는 조사 이런 게 안 보일 겁니다.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안 보여도 단어만 쭉쭉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조사가 자동적으로 인식된다니까요. 지금 그러셨는데 네. 이게 되네? 하는 느낌을 2달째 가지시면 여러분들 아침에 10분씩 2달 독서 근육 키우기에 완전히 성공하시게 됩니다. 이게 성공되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인터넷 자료를 본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신문을 본다든지 그것이 무엇이든 텍스트로 된 거는 똑같이 다 적용해서 네. 정말 빠른 속도로 자기 것으로 확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시게 돼요. 이게 독서 근력이에요. 자, 그래서 눈의 근육이 좀 붙은 상태가 되면 그러니까 2달 정도 해요. 보통 제가 이렇게 권해도 그러면 책을 읽고 싶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보름 정도만 아침 10분 눈 운동 독서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보통 책을 읽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빨리 읽기 시작하면 눈 운동 독서의 효과를 충분히 보지 못한 상태에서 하니까 자꾸 의심을 해서 아침에 눈 운동하는 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권하진 않는데 한 달이 지난 다음에는 제가 꼭 권하는 게 아침에는 10분 눈 운동 독서를 하고요. 그다음에 낮에 30분이나 1시간 매일 반드시 독서는 한다. 요 결심을 해 주시기 바래요. 요게 눈 운동 독서를 한 다음에 한 반년 정도만 지속이 되면요. 정말 책이 친구가 돼요. 이게요. 우리 나이 들면 더 노력해야 돼요. 왜냐면 나이 들면 심심하거든요. 근데 책 같은 친구가 없어요. 소설 같으면 그 소설을 읽으면서 내가 주인공의 빙이 되잖아요. 빙이 돼서 소설을 읽으면 너무너무 많은 친구를 책 속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이런 행복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성공부 후 실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효과적으로 성공률 높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책을 읽는다는 것은 친구를 만나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꼭 눈운동 독서법을 익혀서 책은 적어도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권합니다.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반 정도를 읽거든 항상. 좀 흥미있다 하면은 네. 2시간 반. 그러다 보면 뭐 정신이 아찔해. 일어나면은 띵. 예. 근데 이제 조금 쉬다가 또 하다 보면은 뭐 한 권 뚝딱 그렇죠. 지나가고. 네. 시간 가는 데는 텔레비전부터 한 게 책이야. 네. 그 친구하고 지금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친구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맞아요. 이렇게 해서 근력을 또 키웠어요. 그 다음엔 저희가 또 뭘 준비할까요? 자, 그래서 한 가지 더 근력을 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앞부분에 나왔어요. 메모. 여러분들 읽기 싫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책에서 읽는 것도 다 우리의 지혜고 네. 네. 그다음에 저하고 지금 선생님들하고 같이 나누는 대화도 지혜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친구하고 잡담을 나눠도 그 안에 지혜가 있죠. 그래서 제가 2번째 권력으로 여러분들께 꼭 권하는 것은 메모예요. 메모해라. 이 메모의 기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서 익숙하게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책 읽는 것과 관련해서 메모의 스타일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2쪽 정도를 읽었어요. 그럼 아까 생각에 이음을 하셨죠? 네. 그러니까 기억이 꽤 남아요. 그러면 기억에 남는 것 중에서 이거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아. 하는 것만 키워드 위주로 쭉쭉쭉쭉 메모해가는 그런 메모예요. 이 메모는요, 이미 요약 행위잖아요. 제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단어를 써서 강의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메모하실 때는
제가 한 3분 얘기하면 키워드 2개 적잖아요. 네. 이거는 자신이 내용의 핵심을 선택해서 요약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거를 공부의 세계에서는 자기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A라는 걸 얘기했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스몰 a라고 들으시는 거죠. 그래요. 그걸 또 잘못 이해해서 공부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이해력의 네, 문제이긴 네. 하죠. 그러나 제가 한 이야기 또는 책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스몰 a로 과감하게 요약하는 일종의 자신감 같은 거예요. 자기화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형태로 약간의 변형을 줘서 그 지식을 임플리시트 하는 겁니다. 이 요약 행위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두 쪽을 읽으면 메모를 쭉쭉쭉 하시고요. 그 메모를 다 모아서 챕터 하나를 읽었어요. 한 장, 한 절을 읽었어요. 그러면 메모를 쭉 보면서 그러면 전체 내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죠. 그 상태에서 자기식으로 짧게, 너무 많이 욕심내면 안 돼요. 짧게 큰 틀에서 이런 내용이었고 여기에서 이 키워드는 내가 꼭 기억하고 싶어 하는 것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네. 그 메모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소개가 돼 있었어요. 제가 제일 대표적인 사람으로 드는 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잖아요. 메모광. 뉴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인류의 지혜를 이끌어온 사람들은요, 다 메모광이었어요. 왜냐하면 메모를 하면 뭐라고요? explicit, 명시화했잖아요. 그 명시화한 메모를 자기가 다시 또 들여다봅니다. 네. 얘의 반복 작용을 함으로써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영감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 거죠. 이 영감이라는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초 근력으로 꼭 갖추었으면 하는 것은 빠른 속도로 요약하고 메모하는 능력. 얘는 시간이 좀 걸려요. 아까 제가 눈 운동은 한 달, 그 다음에 뜻까지 파악하는데 한 달 이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메모가 완전히 몸에 붙으려면은 2달 이상은 걸립니다. 네. 무엇을 하든 스스로 메모하고 메모한 것을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보면서 걔를 더 간단하게 정리하고 하는 습관을 몸에 붙이시면요. 그 기초 근력까지 갖추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완전히 잘 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거예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거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좀 어려워하실 분들도 없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자료를 찾고 읽어서 종합적인 지식을 얻는 방법. 여기까지 가셔야 우리가 선공부 후 실행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뭐든지 예를 들 수 있어요. 요즘에 엄청 많이 하는 주식 투자. 공부를 반년 정도 열심히 하고, 이거 제가 실제로 제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확인한 건데요. 최소한 반년간의 공부는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기 엑셀 데이터에다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집어넣고 그 분석의 결과로 주식 투자를 하고, 근데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하는 성공부가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의미 있는 얘기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똑같이 유튜브를 보는데, 똑같이 경제신문을 보는데 어떤 사람 눈에는 들어오고 어떤 사람 눈에는 안 들어와요. 이게 이제 선공부의 힘이에요. 대체로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공부들은 반년에 집중적으로 해서 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반드시 하고 퇴직금 투자를 하시기를 제가 꼭 권합니다. 자, 이제 그걸 위해서 필요한 마지막 단계의 능력인데요. 인테리어를 내가 지금 공부할 거야. 어떻게 하면 되지? 여기서 막막해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인테리어라고 검색어에 칠 거 아닙니까? 네. 핸드폰을 보거나 노트북을 통해서 정보를 보려고 할 거예요. 여기부터 약간만 전환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순서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선요, 인테리어라고 치면은 백과사전류가 나와요. 걔를 보고 인테리어가 뭔지를 먼저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5분이나 10분이면 됩니다. 요 백과사전을 보면 인테리어가, 요게 이제 바닥재나 벽지 이런 것이 핵심 요소 중에 하나네요. 인테리어를 하려면 가구 배치가 되게 중요하네. 조명이라는 세계도 있군. 내가 인테리어 컨셉을 어떻게 잡아야지, 이런 세계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사전을 보시면 아시게 돼요. 원래 몰랐던 게 아니라 감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정리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먼저 개요를 파악하셔야 돼요. 사전류가 최고입니다. 그러면 이제 키워드를 써놓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검색을 할 때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전에는 인테리어라고 검색을 했을 텐데 요번에는 인테리어, 바닥재, 벽지 이렇게 칠 거 아니에요.
어떤 책이 많으니까 어떤 책을 고를까 되게 고심하시잖아요. 너무 고심하지 말고 그 별표 보고 일단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테리어에 대해서 찾으시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봤으면 하는 책이 한 10권이 나왔어요. 그 10권은 언제 봅니까? 맞아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추리셔야 돼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볼 것이면 뭐 인테리어 책을 보는 것이니까 정독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막 씹어 먹을 정도로 읽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술렁술렁 필요한 부분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 3권 정도 여러분들이 책을 보신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블로그나 이런 데 꽤 중요한 정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 블로그 보실 때도 제가 꼭 권하는데 블로그를 그냥 눈에 띄는 걸 클릭해서 그냥 내용을 보시지 마세요. 블로그를 보고 요거 재밌겠는데 요거 유용하겠는데 하는 것을 먼저 누르시면 왜 URL을 복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소를 복사해 놓고 예를 들어서 보고자 하는 블로그를 한 6개 정도 주소를 복사해 놨어요. 그리고 내가 보려고 하는 책 3권이 있어. 이제 되셨죠. 얘가 자료란 말이에요. 얘를 자료로 해놓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자료와 연결 지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월요일 날은 내가 오후 1시부터 2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인테리어의 벽지와 관련된 걸 내가 볼 거야. 그 다음에 요게 끝나면 블로그 있는 거 그 6개 중에서 2번째, 3번째를 볼 거야.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자기가 보려고 하는 전체를 일주일 동안 쭉 보는 이 공부 방법. 여러분들 그거를 익히시는 게 근력의 마지막 부분. 이거는 꽤 고도의 수준. 네. 그러네요. 근데 이거를요, 우리가 놀라운 것은 잘 하시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꽤 많아요. 이 꽤 많은 사람하고 공부하면 고개를 설레설레 내젓는 나는 책을 안 본 지 25년이 됐어. 이런 분들. 이 격차가 엄청 크잖아요. 네. 그런데 꽤 많은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보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공부와 벽을 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나와서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키워서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간단하게 3가지 얘기는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미 다 아셨죠? 그리고 하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셔서 네. 너무 고마웠는데 아침에 10분 눈 운동 독서 네. 2달 동안 하시는 거. 요거 습관으로 붙여주시고요. 근데 2번째는 머리를 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책 읽고 머리를 들고 생각하는 것이고 TV를 듣고도 머리를 들고 생각하는 것이고 친구와 이야기하다가도 머리를 들고 생각하는 것. 순간의 생각. 이 습관을 꼭 기억하시고 반복적으로 해주세요. 3번째 여러분들께 꼭 권하고 싶은 게 수첩. 메모 수첩을 꼭 메모해라. 들고 다니세요. 메모. 그래서 무엇을 하건 책을 읽건 대화를 하건 TV를 보건 유튜브를 보건 다 메모 수첩에 키워드를 적어주시는 요 3가지 습관만 몸에 붙이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을 실제 생활에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진짜 공부하는 아이를 둔 엄마로서 애가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했는지, 못 했는지 알겠어요. 지금부터는 기억하게끔, 생각하게끔 조금 시간을 좀 둬야겠어요. 네, 그리고 항상 물어봐야겠어요. 오늘 공부한 게 뭐야? 이렇게 한 번씩. 네, 그러면 본인도 하기 싫어도 한번 습관처럼 떠올려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요, 지금 보니까요. 자, 기록 노트도 쓰고 메모도 하고 제가 제일 부족한 거.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커피 마시면서 다른 짓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 운동 꼭 하겠습니다. 저는 책을 안 읽으면 내가 조금 뒤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책을 읽어야지라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소리로 읽어주는 책 있잖아요. 네네네. 오디오북이요? 그거 오디오북 틀어놓고 딴짓하면서 이렇게 읽거든요. 그것도 도움 되나요? 엄청 도움되죠. 그래요? 왜냐하면 오디오북을 통해서 내용이 사실 들어오거든요. 들어와요. 그럼 뭐만 하시면 돼요? 그래도 회로를 틀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잠깐 생각해 보시는 잠깐 거. 저 얘기 생각하고? 했지? 그다음에 자기에게 약간의 짬 시간이 있을 때 네. 그때 익스플리시트 메모. 알겠습니다. 그것만 하시면 네. 너무너무 도움돼요. 네, 오늘 정말 유익하고 즐거운 강의를 해주신 우리 명지대학교 김강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